신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열대과일 노니 알고 계시죠? 이 울퉁불퉁한 모양의 열매지만 건강에 좋다고 유명세를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일부 노니 분말과 환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노니는 열대성 식물인 만큼 주로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분말이나 액상 형태로 많은 분들이 접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노니에 이어서 다른 건강식품까지도 지금 현재 이런 금속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금지한 노니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건강식품 섭취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사진 저희 있나요, 노니? 네, 노니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했어요. 네, 약간 못생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울퉁불퉁한 모양인데 이게 노니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성분을 가졌길래 요즘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그 동남아에 가서 한번 봤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드시고 저도 오셨어요? 사실 응용하고 왔거든요. 네, 네. 예. 그 아침에 속 쓰리거나 그 뭐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제로프로닌 성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어떤 성분들이 항염, 항암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원래는 네. 타이티 원주민들한테 비롯이 됐고 현재는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동남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열대성 그 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열대성이기도 하고 이 재배 조건이 좀 까다롭다 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굉장히 적응된 그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가공된 제품 그리고 원재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니 이제 환, 또 가루, 뭐 주스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아야지 판매가 가능할 텐데 사실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든요. 또 마침 이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88개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24개의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특히나 가루나 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이 다 검출이 됐는데요. 네. 아마 기억하시기로 8, 90년대에 뭐 고춧가루 같은데 이제 쇳가루가 검출되는 뭐 그런 것을 그 기억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 아마 그런 비슷한 공정에서 혼입되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출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노니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길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신장이 좀 안 좋은 분들한테는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런 쇳가루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쇳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들어가거나 장에 들어가면 위궤양이나 장 폐색증 그리고 그 괴석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적으로 식품 관리적으로 좀 필요하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노니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뭐 환이라든지 분말 형태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에서 쇳가루가 검출이 된 거고 실제로 완제품으로 수입된 그런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어떤 검출된 것이 없는 거죠? 여기에 그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관세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기본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검사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특히나 이 노니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검사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재료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안전검사, 자율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그 논의가 문제된 게 사실 한 4개월 전에 어느 제보가 잇따랐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수입된 완제품 자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규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수입된 건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다시 가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데 또 시장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는 게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또 안전하지 않겠냐 그런 네. 것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의 식품 단가도 여기가 높게 돼야 측정이 돼 있거든요. 네, 책정이.
그런 면에서 아마 쇳가루만으로 다 우리나라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외국에서는 그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수작업이든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분말을 하거나 분쇄를 하거나 그런 작업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 보도나 후속 어떤 검사가 있다 보면 다른 어떤 그런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판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최근에 이 쇳가루뿐만 아니라 그 논이 주스 100%라고 하는데 이게 네. 원액에다가 또 물을 희석해서 판 업체들도 지금 많이 걸린 상황인 거죠. 논의가 지금 사실 그 식품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면 그 법적 제재가 굉장히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일반 식품인 경우에 그 함량을 속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식품위생법상의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제재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번 사례만 봐도 뭐 분쇄 과정에서 들어갔다, 뭐 쇳가루가 들어갔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어디에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지가 모호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식품에 대해서 원래는 그 식품위생법상 현재 지금 네. 판매 중단 조치 그리고 환불 조치 부분을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건 이제 가능했고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가서 환불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식약처에 지금 공시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불하시면 되는 건데 네. 이 보상 문제라는 게 네네.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그 손해라든가 어떤 위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보상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특히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아주 원리적으로 따지면 제조물 체계법에 따라서 3배 보상제, 징벌적 보상제도라든가 더 강력한 제재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파생한 어떤 그 신체상의 어떤 침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요? 우리나라의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제조물에 대해서 제조물 체계법 기타 관련 어떤 인과관계 법리 중에 인과관계의 어떤 입증의 완화 그리고 어떤 추정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입증 부분은 제조업자 측에서 안전하다 내지는 공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적극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논이가 이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뭐 어제도 뭐 어느 변호사가 나와서 뭐 쇳가루 자석을 대보면 되지 않냐 이런 엉뚱한 얘기도 했는데요. 예, 예. 그건 아니고 식약처의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저 화면에 보시듯이 네. 저 홈페이지에 이제 그 검색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사진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블로거들이 지금 인터넷에 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되십니다. 네. 이 제품은 지금 보도자료로 뿌려진 거기 때문에 식약처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된 네. 곳이 맞을 텐데 네. 안 된 곳도 있지 않을까요? 안 된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우리는 이제 국가의 정부의 이런 그 공개를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현재 88개 중에서 검출된 24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했다. 이렇게 신뢰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논의뿐만이 아니라 각종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과대 과장 광고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홈쇼핑 같은 데만 보더라도 이 효능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져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대 과장 광고 사례도 좀 어떤 법령이나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의약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효능에 대해서 허위를 하게 되면 제재가 엄격하고요. 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식품의 경우에는 허위, 과장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 식품위생법에서의 그 규율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서 좀 제재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현재 그 허위 광고, 과대 광고는 더더군다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또 홈쇼핑에서 다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그렇죠, 예. 효과가 굉장히 좋다. 또 어떤 의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또 방언을 옆에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더 신뢰가 가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던가 아니면 효능에 대해서는 함부로 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방송통신상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좀 그 기준점을 갖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은 물론 그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광고라는 것이 제재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도 이제 약재상 같은 데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의 약재처럼 이제 분류돼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논의나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특히 뭐 가짜 그 백소 논란 이런 것들 같은 거 그렇죠. 보면
결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민간요법과 아우르는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는 총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필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